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번 사이클이 탈 패턴 연장 사이클이 되는 이유를 온체인과 ETF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시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은 말 그대로 모든 모델이 동시에 무너진 해였습니다. 알트코인은 불장조차 오지 않았고 비트코인도 연초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S2F 파워로 러울팔의 유동성 모델, 시장을 정의하던 모든 가설이 이번에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었던 비트코인 맥시들마저 3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최고의 자산은 비트코인도 알트도 아닌 금이었고요.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플랜 B의 S2F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모델입니다. 반감기와 고정 공급 덕분에 초기엔 높은 적중률을 보였지만 올해 S2F 밴드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S2F는 공급, 희소성만 보고 수요, 금리, QT, 매크로, 전쟁 등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건 희소성보다 유동성의 흐름이고요. 즉 S2F는 장기 희소성 모델로서의 의미는 남아있는데 단기, 중기, 가격 예측 모델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우상향 채널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과거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이 밴드 안에 있기에 높은 신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가격이 밴드 하단까지 밀리고 일부는 잠시 이탈했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위치는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레벨에 가깝다. 공포는 극단으로 치우쳤지만 장기 채널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과도한 할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파워로가 깨진 것은 맞지만 시장 자체가 밴드 하단을 재테스트하는 전형적인 긴 사이클 구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보다 거의 구조적 붕괴의 패턴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100K 지지선이 무너졌고 강세장의 최종 방어선인 50주 이평선도 이탈했죠. 장기 상승 채널의 하단에 도달했고요. 반등 없이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이 구조는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 사이클 피크 후 붕괴 패턴에 가깝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과거의 4년 주기 조정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은 구조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지지는 2021년 올타임 하이였던 70K 구간이고요. 현재 흐름을 보면 테스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 위치보다 구조적 변화인데요.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상승, 하락, 반등의 전형적인 4년 주기 흐름이 아니죠. QT, 고금리, 유동성 억제가 시장 사이클을 비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진 4년 주기의 안쪽에 와 있을 뿐이고요. 최근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35억 달러 유출을 했다. 기관 신뢰 붕괴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ETF 구조를 오해한 해석입니다. 핵심 데이터는 ETF 평균 매입 단가는 약 9만 달러 초반이고 현재의 가격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ETF는 개인과 달리 손절을 하지 않을 거고요. 조정 구간일수록 순유입이 반복되던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유출의 대부분은 단기 트레이더 비중이 높은 일부 ETF에서 발생했으며 기관형 ETF는 오히려 보유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기관이 재평단을 구축하는 구간이다.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매도 가능한 재고가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실제로 던질 수 있는 비트코인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현재 거래소 잔고는 2020년 이후로 최저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고 그 감소 속도는 오히려 더 가팔라졌습니다. 이 구조는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 동일한 패턴을 남겼고요. 유통량이 줄면 가격이 반등할 때 상승 탄력이 과하게 붙습니다. 유통 가능한 코인이 적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강해져도 가격이 갭을 만들듯 뛰어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온체인 재고의 추세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의 준비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복된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폭락 이후에 6에서 12개월 구간이 다음 사이클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2015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이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0월 고점 이후 급락이 이어졌지만 지금 구간은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 다음 상승을 대비하던 핵심 진입지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지금이 오히려 사이클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하락에서 손실을 경험했더라도 흐름 전체를 보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이제 연장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구간이라 보입니다. 과거처럼 이 시기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갔죠. 단기 보유자 MVRB 지표가 하단 밴드를 크게 이탈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 대비 현재 평가 손익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하단 밴드를 벗어났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탈은 항상 바닥 형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내던지는 국면이었고 그 직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관측되고 있고요. 단기 보유자들의 MVRB가 1SD 이하로 급락했다는 것은 공포 매도가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과거 2018년, 2020년, 2022년 FTX 붕괴 직전에도 모두 같은 구조가 나왔고 그 후 몇 주 몇 달 내에 강한 회복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보조지표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오는데요. 지난 1년 동안 RSI 원데이가 30 이하로 과매도 신호를 준 적이 단 2번뿐인데 2번 모두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했습니다. 이번 역시 동일한 형태이고요. 메이어 멀티플 2스코어 또한 장기 기준으로 매우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번엔 발생한 데스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폭락 신호라기보다 과거 데이터상 바닥 신호에 더 가까웠습니다. 51선이 201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는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자주 등장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약 75% 확률로 단기 반등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과매도 지표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데스크로스가 겹쳐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통계적으로 80K 부근이 바닥대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며 추세 자체가 무너진 약세장 데스크로스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즉 시장이 공포 구간을 지나서 바닥 형성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의 하락은 높은 금리와 장기간 이어진 QT 때문에 사이클이 찌그러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흐름은 오히려 다음 사이클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동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QT는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고 QT가 멈추는 순간 시장으로 들어오는 달러 유입 압력은 즉시 완화됩니다. 2026년 초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미리 재료로 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새로운 연준 의장은 통화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 재개와 유동성 완화가 같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현물 ETF를 통한 연기금,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매수된 비트코인은 대부분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며 시장 유통량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은 고금리와 QT로 늘렸지만 이 억제가 풀려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더 강하고 긴 연장 상승 사이클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패닉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온체인 지표, ETF 흐름, 유통량 구조, 매크로 환경이 모두 다음 연장 사이클의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도 큰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은 바로 이 6에서 12개월 구간을 준비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흐름 전체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10분짜리 영상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체인, ETF, 매크로 구조를 모두 통합해서 설명한 영상이라 이번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